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오후 8시 19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0.67% 하락해서 320.09예요. 지금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 내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하락을 보는 분의 입장에서는 기대할 게 크진 않은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내릴 만큼은 내렸다라고 봐야겠죠. 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는 328.86입니다. 328.86. 그러면 328.86 아래에서는 사실 하방을 보는 건 어려운 거죠. 하방을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위치다. 하방을 보려면 오히려 328.86 위로 올라와야 그나마 하방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주봉은 진짜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내려 꽂았어요. 자,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위치가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8 라인에 있었는데 지금 급락시켜서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격은 보시다시피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이번 주 고가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격 문제는 해소가 됐죠. 자, 이번 주에 거래량 늘어서 여기는 이격 투자 심의도는 거래량이 아직 종가 아래에 있고 일반 투자 심의도는 맨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 다음 주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보면 밑은 어디까지 열렸냐? 여기까지 열렸어요. 306.76? 74. 그러니까 지금 306대까지 열릴 거고요. 아래는 306까지 열려 있고 위는 이격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이격을 해소하는 자리가 327.84예요. 자, 주봉상 이격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328 라인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방 세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본인이 하방을 본다면 적어도 월봉상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위로는 올라와야 되니까 328 라인 정도 328 라인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그 정도의 값이 주봉에서 봤을 때는 이격을 해소하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의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28 라인 아래에서는 매도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328 아래에서는 매도자는 할 일이 없다. 근데 보시면 이제 306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잖아요. 306대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기존의 매도자는 그러면 306까지 내려가면 거기까지 내려가는 걸 기대하고 보유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보유가 가능한데 신규로 들어가실 분은 328 아래는 노리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306.6까지 내린다. 306.6까지 내린다고 하면 고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306.6이요. 306.6일 때
이격을 해소하려면 여기에요, 여기라서 324.9.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주봉을 분석하려면 등가로 시작했을 때 반등을 해야 되는 위치는 328 정도로 보인다예요. 328 정도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데 그 중간 지점이 대충 한 325? 325 정도까지 갔다가 내려오면 306까지 가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다음 주에 예상되는 고가는 328이거나 325거나 328까지 가면 뭐 내려도 되고 안 내려도 되는 거예요. 328까지 가면 자동으로 이격이 해소되기 때문에 거기서 안 내려도 상관없고 거기서 많이 내려도 상관없고 덜 내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325까지 갔다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어쩌면 306대까지 내려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은 반대예요. 일봉은 위가 열렸습니다. 위가 열렸는데 볼린저 밴드 5 상단선의 위치가 328.7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다 똑같아요. 다 328을 다 노리고 있어요. 다 328을 노리고 있는 흐름이고 그 밑에가 325.6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28까지 올라온다라는 거는 주봉의 이격을 해소하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 20하단선 위로 올라오겠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325.67 라인까지만 올라왔다가 내리면 이거는 306까지 내려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걸 막지도 않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아래 다 자유롭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종가 투자 심리도 하락, 고가 투자 심리도 하락, 저가만 상승이에요. 네, 저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날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네. 월요일 날 저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매수자는 오늘 저가가 이번 주 저가잖아요. 네,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오케이란 뜻이에요. 네. 이번 주 저가, 이번 주의 저가가 오늘의 저가인데 오늘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사라는 뜻이죠. 328 가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즉 오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한 목표가는 328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없어요 이제. 네.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대할게. 자, 월요일에 종가는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는데 화요일에 종가가 상승하면 어쨌든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되는 거고요. 화요일에 종가가 하락하면 하방이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상방과 하방을 결정하는 날은 제가 보기엔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올라도 화요일날 내리면 하방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월요일날 상승했는데 화요일날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그건 상방이 아닌 거예요. 월요일 상승하고 화요일 상승하면 이거 위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월요일이 상승했는데 화요일이 내리면 요건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은 휴장이에요. 그럼 오늘 미국 증시가 올라서 마감하면 우리는 월요일 증시가 오르겠죠. 근데 문제는 월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도 월요일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상승을 하고 화요일 날까지 상승하면 어느 정도 328까지 가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월요일 날 상승했는데 화요일 날 내리더라. 그러면 이거는 주봉상 윗꼬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월요일 날 오르면 한 325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월요일 날 올리면. 근데 월요일 가지고 328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8포니까 하루에 8포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월요일에 상승하면 325고 화요일까지 상승하면 328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월요일 날 325까지 올랐다가 화요일 날 내려서 325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월요일의 고가가 다음 주 고가가 되는 거고, 이제 미국 증시가 화요일 날 열려서 만약에 하락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 목은 오히려 하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종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지금 상태에서는 이슈가 아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화요일 날 종가가 상승하면 328 라인까지 고려할 수 있고, 화요일 날 종가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328이 아니라 306으로 향해 가는 흐름일 수도 있다라고 일단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월봉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주봉도 똑같죠. 주봉도 다음 주가 되면 아래가 열리죠. 자, 선물도 305대 305.6까지 열렸고, 이격을 해소하려면 326.99니까 327에서 328 사이까지는 어쨌든 올라와야 이격이 해소되겠죠. 자, 위가 열렸습니다. 이건 이제 하락 추세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봉은 올라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일봉은 올라갈 준비가 돼 있지만 월봉과 주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봉은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주봉과 월봉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글쎄요, 다음 주에 갭상승이 나와서 상승을 하더라도 결국엔 이제 주봉에서 아랫꼬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썩 상승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상방으로 가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의 상승은 그런 역할을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코스피 200 지수에서 주봉,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까지 이런 봉을 몇 번 그렸어요. 내려오면서 제가 본 것만 꽤 돼요. 자, 2021년 8월 17일자 주봉, 이 봉이 지금 봉이랑 똑같은 봉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상승했어요. 2월 21일 아니다, 8월 23일자 주봉, 요게 그때 만들어진 주봉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5일자 주봉도 똑같은 형태인데 그 다음 주에도 10월 12일자 주봉에서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주봉은 1월 24일자 2022년 1월 24일자 주봉인데 그 다음 주에 갭상승으로 양봉 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음봉을 그린 다음에는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봉의 주봉은 대부분 상승을 했다. 근데 왜 이런 음봉을 그리느냐?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이 장대 음봉 하나로 가격대가 확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400대에서 놀았어요. 여기 2021년 10월 달에는 400대에서 놀았다고요. 근데 장대 음봉 두 개로 밑으로 내려놓고는 어디서 놀았냐? 여기서 놀았죠. 350대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400대에서 놀다가 장대 음봉 두 개로 완전히 밑으로 내려꽂고 그 다음에 350대에서 논 거죠. 지금은 320대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엔 335 아래에서 대부분 놀 거기 때문에 이 330을 기준으로 옆으로 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400, 350, 330 예,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장대 음봉이 해오고 있는 거죠. 이거 뭐하러 이렇게 내려 그러지만 이렇게 내려놓고 횡보하면 예, 또 한동안 또 매물 넘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인한테 매물 넘기듯이. 근데 증시는 계속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상방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내리고 나면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리고 나면 횡보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한 그런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격을 해소하는 위치가 32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이제 320에서 310 사이에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시간 때우기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옆으로 가면서. 만약에 다음 주에 상승 마감한다면 저는 이건 다시 330에서 310 사이에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또 가두리장을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돈의 흐름 보겠습니다. 자, 돈의 흐름을 봤을 때는 개인이 2,760억 매수, 외국인 3,902억 매도, 기관이 529억 매수입니다. 기관이 막판에 이상하네요. 누가 산 거지? 잠깐만요. 3,902억. 보험이 내다 팔았네요. 보험이 내다 팔았는데 이거 아마도 블록들 같거든요.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인가? 하여튼 누가 블록딜 얘기를 하던데 예, 장외로 지금 외국인이 오늘 6,500억을 현물을 팔았어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3,900억이면 2,500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보험에서 그게 찍혔으니까 아마도 그 영향인 것 같고요. 오늘은 급투가 많이 샀네요. 그러니까 오늘 증시 방어를 한 건 금투죠. 금투가 열심히 증시 방어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뭐 미친 듯이 팔아댔고, 자, 외국인이 1992억을 매수했는데, 이게 누적으로 보면, 누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3천억 정도, 3,784억 선물 매도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급등은 어려워 보이고요. 보시다시피 선물 매도가 아직 3,784억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개인은 많이 이제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많이 하다가 다 회수한 거죠. 지금은 6월 10일자 상태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6월 10일자 물량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6월 10일, 6월 10일에 선물 코스피 200 지수의 종가가 341입니다. 341.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매도 단가는 341 정도예요. 20%잖아요. 20% 수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 수익을. 그러니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부담이 없는 거죠. 지금의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매수 전략을 가져가도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선물 매도를 아직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딱히 특이사항은 없죠. 예. 오늘 개인이 콜을 147억 샀고 그 다음에 풋은 외국인이 45억 매수했고 콜 매도를 155억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위클리는 외국인이 34억이나 매수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합산해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상방일 것 같고 상방이 지속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이게 길게 갈 거면 콜 매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풋 매도를 해야지. 외국인 입장에서 풋 매도를 하는 게 맞을 텐데
반대로 콜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콜 시세를 언제든 죽이겠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위클리를 콜 매수한 거는 죽이는 날이 오늘하고 월요일은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위치가 전반적으로 높은 위치는 아닌 거예요. 다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 있는 거잖아요. 주봉, 그다음에 월봉, 심지어 일봉도 거의 그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저렴한 거죠. 보조 지표의 특성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매도치기에 적합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으로는 이제 올라와야 매도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악재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는 뭐 막을 방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은 매도자는 메리트가 없고, 신규 매도자는 메리트가 없고, 매수자도 사실 이제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도 없어요. 월요일날 시가를 아직 이 상태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양쪽 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매도자 입장에서도 지금은 그렇게 썩 뭔가 이렇게 딱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월요일 시가 보시고 그때 가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만약에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 또 매수자도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참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